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애플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아니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큰 기업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7월 24일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대략 2.5 트릴리언, 이거를 한화로 치면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23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2등과 3등인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애플이 진짜 세계 1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보관 규모를 1등부터 쭈루룩 나열을 하면요, 일단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애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여전히 한국인들이 애플을 어마어마한 수량을 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으며 3등인 엔비디아보다도 대략 2배 정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애플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애플을 이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거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예상 수치들과 애플과 관련된 각종 보조 지표들까지 다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을 투자한다면 또는 애플에 투자하길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애플의 매출 구조입니다. 현재 애플이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출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애플은 역시나 아이폰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거의 45%에서 50% 정도가 아이폰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 외의 부분들을 아이패드와 맥북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 이거는 이제 iOS에 해당하는 거겠죠.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부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제품들의 매출은 그렇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실적은 아이폰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리고 서비스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은 언제일까요?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은 7월 28일 장후입니다. 다만 이거는 미국 기준의 시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정확히 29일 금요일 아침 5시 우리가 자는 중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애플의 EPS는 1.15달러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83빌리언으로 지금의 환율로 계산 시 대략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는 1분기에 비해서 24%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지난 몇 분기에 비해서도 정말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보다도 이번 2분기 실적이 더욱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2분기에 있었던 상하이 셧다운입니다. 지금 애플의 아이폰은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위탁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콘의 공장은 상하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2분기에 상하이가 완전히 셧다운되면서 그 상하이 안에 들어있는 폭스콘 공장도 완전히 가동을 멈췄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이폰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똑같이 판매량도 줄었겠죠. 현재 기관들은 이 상하이 봉쇄 때문에 2분기 매출이 최대 10조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때는 이제 아이폰 14가 올해 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이 상하이 셧다운으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며 이번 실적 발표 어닝콜을 통해서 정확히 애플이 상하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장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보고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1분기보다 안 나오더라도 주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애플의 PE는 25.3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애플의 10년 동안 만들어오던 평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나 거의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지난 2020년, 2021년보다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매력적인 구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세계 1등이라는 안정적인 것, 그리고 애플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가격대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편 앞으로의 1년 동안의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한 포워드 PE는 약 23.7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1년 동안은 대략 6%에서 7%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월가 기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성장률이긴 합니다. 그만큼 애플이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약간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의 미래 실적 예상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 명의 월가 기관들이 각자의 미래 실적 예상치를 내놓은 후 그것을 모두 평균 지어가지고 만들어낸 수치인데요. 일단 앞으로 1년 동안 애플은 그렇게까지 큰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중순 이후부터는 분기당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다시 이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EPS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기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예상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이후로는 이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가 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의 계산치에 따르면 애플의 EPS, 즉 실적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4%에서 7% 또는 높을 때는 12.5%에 달하는 성장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실적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도 쭉쭉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애플의 주가는 154달러입니다. 이 주가는 현재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15.8% 정도인데요. 이는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26%인 나스닥 100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하락률이긴 합니다. 그만큼 애플이 얼마나 현재와 같은 미국 증시 폭락장에서도 높은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에 바닥을 찍었다가 7월에 들어가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 거의 121선에 터치를 한번 하고 살짝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 주가가 121선을 뚫게 되면은 기술적 지표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애플에 대한 월가 기관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28달러입니다. 현재 총 28명의 애널리스트가 애플을 커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2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128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현재 이 주가인 154달러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올해 7월달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약간씩 하향했습니다. 당장 모건 스탠리도 158달러에서 180달러로 내렸고요. 웰스파고도 목표 주가를 20달러 정도 하락, 그리고 시티그룹도 25달러 하향 등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목표 주가 변동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후에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과연 애플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 즉 하반기 미래의 예상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유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공매도 비율은 현재 기준으로 1.2%입니다. 사실상 정말 낮은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공매도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올해 1월 14일 기준으로 약 9천만 주 정도였던 애플의 공매도 잔량 숫자는 6월 30일 기준으로 1억 1,300만 주 정도로 대략 2,30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의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애플에 대한 공매도 숫자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매도 세력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마이클 버리가 한 명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공매도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애플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주주 구성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애플 주식 중 53.4%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40.9%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일반 기업이 무려 5.5%나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대주주 현황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등이 뱅가드, 2등이 블랙록, 그리고 3위가 5.5% 버크셔 해서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이 기업이 방금 전 우리가 봤었던 5.5%의 지분을 가진 일반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의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43% 정도나 되는 비중으로 애플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애플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수준인데요. 이러한 점이 일단 애플의 대주주 현황에서 특이한 점이었고, 그 외의 높은 비중들도 대부분이 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FMR 등과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애플의 경우 올해에는 딱히 큰 내부자 매매 이슈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대부분이 주요 임원진들의 소량 주식 매도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자 매매에 있어서 뭔가 특이한 점은 없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플의 투자자 포지션 분포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애플의 투자자 포지션 분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평단가는 157.2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일단 170달러에서 180달러 선에서 1차 매물대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57달러에서 164달러 사이에 2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거대한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만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물려있는 상태이고, 이를 통해서 볼 때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주식을 팔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에 대한 각종 보조 지표와 2분기 예상 실적들을 한 번씩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애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다양한 기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가부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